저에게 인생의 첫 번째라는 건요, 항상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흥분됐고 그리고 아주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그런 저의 경험들은 항상 역 같은 일이 발생을 했죠. 계속 욕이 랩처럼 나오는 거예요. 비엘 랩소리처럼 씨발 나오는 건. 처음 경험했던 회사 같은 경우도 최악의 회사였어요. 한국에서 있었던, 그리고 미국에서 경험했던 처음 한인 회사도 정말 아주 그냥 악몽이었어요. 그리고 처음 캘리포니아에 이민을 왔을 때 만나게 됐던 제레미의 친구, 그 친구들과의 경험도 정말 악몽 같았어요. 지금부터 제가 그 악몽 같은 일을 여러 편에 나눠서 짬짬이 올릴 건데요. 그 중에는 우리 시엄마와의 썰도 있어요. 저는 진짜 그거는 진짜 하이라이트가 될 거예요. 오늘은 제가 캘리포니아에 처음 이민 와서 만났고, 그리고 마음을 줬고 믿었던 친구, 제레미 친구와 그리고 그 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처음에 저랑 제레미랑 결혼해가지고 미국에 왔을 때는 워싱턴 주에 있었어요. 저희 시엄마네 집에서 얹혀 살았죠. 왜냐면 저희가 집도 없고 아직 기반이 없다 보니까 일단 같이 살았어요. 근데 제레미가 그 당시에 인텔에 다녔는데, 워싱턴 주에 있는 인텔 회사에 다녔는데, 그 다음에 제레미가 취업을 해가지고요, 저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게임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어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게임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는데 갑자기 이제 오퍼가 들어온 거여가지고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저는 한국에서도 엄마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집을 구해본 적도 없고 아파트에 살아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속된 말로 잘 몰라요. 제레미도 좀 외계인이라 잘 모르고. 그래서 그냥 저희는 그냥 캘리포니아 가서 바로 다음날 집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파트라든지. 그런데 그게 마음에 드는 그 아파트를 구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 찰나에 제레미 친구가 마크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집이 남는 방이 있다고 저희 보고 집을 찾을 동안까지 그 아파트에서 지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고마웠죠.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돈을 주겠다. 그때 돈은 필요가 없대요. 그냥 제레미랑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절친이었고, 그러니까 방도 남고 하니까 그냥 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댁에 있었던 저희 모든 짐을 갖고 온 건 아니고 일부 짐만 갖고 왔어요. 왜냐면 집을 구한 게 아니어가지고. 갔는데 아무리 이게 공짜 방이라도 방 사이즈가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좁았어요. 소파 있고 TV 있었는데 그 가운데 공간이 저 혼자 이렇게, 제가 몸이 작잖아요. 작은 편인데 제가 딱 누우면 꽉 끼는 거예요. 그 정도의 공간을 빌려준 거예요. 그때 저는 고양이 데리고 갔었거든요. 저희 써니랑 제레미랑 저랑 3명이서 있는데 고양이 똥꾸르까지 거기 놔뒀어요. 왜냐면 그 집에 고양이가 있어가지고 우리 집 고양이를 우리 방 바깥에 내놓지 말래요. 그거 좋아요. 똥그릇하고 고양이랑 같이 사는데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 조그만 공간에서. 그리고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눈치가 보이니까 눈치를 주더만. 눈치가 보이고 눈치를 받으니까 제레미가 출근하는 동안, 걔는 뭐 출근하니까 행복하죠. 저는 완전히 무슨 감옥에 있듯이 불도 끄고 그 조그만 방에서 나오지를 못했어요. 영어도 좀 딸렸지만 눈치가 그렇게 주는데 고양이도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 고양이도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제레미가 올 때까지 그 방에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물 쓰는 거 갖고 뭐라고 할까봐 물도 거의 못 썼어요.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진짜 그지같이 있었어요. 물새 갖고 뭐라 할까봐. 또 점심에 뭐 해먹으면 또 그거 자기 거 뭐 양념 썼다고 뭐라 할까봐 그것도 못하고 거의 굶다시피 했어요. 그냥 빵만 먹고 저녁에 제레미랑 나가서 외식하고 그랬어요. 그때 그 마크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피앙세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중국 여자예요. 좀 뚱뚱하고 저한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다 같이 손님이 온 날이 있었는데 소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남자 여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집에 고양이가 2마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새끼 고양이, 조금 큰 새끼 고양이, 한 16주, 한 3개월 정도 된 고양이였어요. 근데 그 고양이 한 마리가 그 여자 친구 있죠, 그 마크 여자친구, 그러니까 그 피앙세, 걔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부비부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우 이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네 둘 어떻게 만났냐 했더니 채팅을 통해서 만났는데 이 여자가 고양이를 좋아한다, 나도 고양이를 좋아한다, 그래서 우린 친해졌다 이러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이 떠났어요. 저는 그때 그 집에 얹혀 살고 있었고, 제렘이랑. 그래서 우리가 빠이빠이 해주고 남자들은 그 친구 배웅해주고 저는 이제 빨리 들어와가지고 앉아있는데 그 여자가 고양이가 이렇게 다시 그러니까 발로 뻥 차는 거야. 그 배를, 고양이 배를 뻥 차니까 고양이가 이렇게 날아가지고 아 이러는 거야. 제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까랑 모습이 확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마크가 오고 제레미도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너 진짜 고양이 좋아하는 거 맞아? 근데 그 여자가 그런 거야. 나 고양이 너무 좋아해. 그때 제가 그 여자의 이중성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를 좀 경계를 했지. 그리고 걔네 둘은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그 피앙세인 상황인데 제가 거기 얹혀 살고 있으니까 걔는 제가 되게 경계를 했나 봐요. 그 당시 저는 지금보다 훨씬 나았거든요. 이쁘고 그때보다 낫고 옷도 잘 입고 몸매도 좋았고. 그래서 아마 걱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저녁에 제레미가 와가지고 저녁을 먹으러 나갔어요. 근데 그 전에 고양이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고양이가 문을, 제가 준비를 하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거의 안 씻었다고. 근데 제레미랑 저녁 먹으려고 씻으려고 방문을 열고 화장실로 갔는데 우리 써니가 너무 갑갑했는지 맨날 그 방에 갇히다 보니까 후다다닥 나갔어요. 그리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그래서 저도 빨리 쫓아가가지고 고양이를 안아 올랐어요. 계단에 착지하자마자 안아 올렸어요. 그때 그 여자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여자한테 제가 안 되는 영어로 그랬어요. 쏘리 하고 올라왔어요. 그리고선 저녁을 먹으러 갔죠. 고양이는 가둬놓고. 근데 갑자기 장문의 메일이 띠딩 제레미한테 온 거예요. 근데 제레미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 마크가 문자를 보내줬는데 제레미가 한국어를 좀 해요. 마크가 뭐라고 했는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전 영어를 못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네들한테 부탁을 했잖아. 고양이 방 안에 넣어달라고, 우리 고양이 때문에. 근데 너는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오늘 고양이, 너 부인의 고양이가 밖에 나와가지고 자기 고양이를 핥히고 그리고 상처를 주고 우리 피앙세 여자한테까지 스크래치를 냈다고 한다. 내가 분명히 부탁하지 않았냐, 왜 고양이를 활보하게 해두냐 라고 제레미한테 보낸 거예요. 근데 제레미가 나한테 너 이런 일 있었어? 그런데 내가 정말 억울하잖아요. 아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고양이가 내려갔는데 그때 내가 바로 잡았다. 그리고 난 돌아왔다. 그런 일 없다. 핥히다니, 싸운 적도 없다. 내가 바로 올렸는데 무슨 그럴 일이 있냐 그랬더니 제레미가 뭐라고 했냐면, 병신이 저한테 그 마크의 피앙세 이름이 엘 모식인데 제가 그냥 엘이라고 할게요. 엘인데 엘이가 거짓말할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는 여자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댓박 돌아가지고 그러면 내가 거짓말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상황 파악해서 아니 그건 아닌데 이상하네. 그러면 그럴 일이 없는데 왜 그러지 해서 내가 빡이 친 거야. 분명히 걔랑 나랑 눈이 마주쳤고 내가 고양이 들어 올렸는데 그년이 지 남자친구한테 거짓말을 하고 그 남자친구는 제레미를 쪼고 제레미는 또 병신같이 그걸 좀 자기 여자친구 편을, 내 부인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 편도 못 들고 그럴 리가 없다 이러고 있으니 그 여자가, 그러니까 내가 빡이 쳐가지고 제레미는 또 좋게 말을 했대요, 마크한테. 걔는 제레미 존낸 우유부단해. 아주 속이 터져버려. 싸웠어야 됐는데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알았어 앞으로 주의할게 이지랄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집에 와가지고 제레미는 옆에서 그러고 그리고 콕콕 자는데 나는 빡이 돌아가서 잠이 하나도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가 금요일 밤이었는데 제가 다 검색, 안 되는 영어로 갖고 검색을 다 해가지고 후보를 골랐어요. 아파트 후보 근처에.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제레미 끌고 와가지고 아파트 다 돌아다니면서 계약을 했어요. 제 돈으로. 제가 그때 돈 갖고 온 게 있었거든요. 제레미는 족도 없어요. 돈도 아무것도 없어요. 만 있지 돈도 없어. 근데 제가 와가지고 그거를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 뭐였지? 보증금 500만원 내고 달달이 돈 250만원이야. 2,500불. 보증금 5,000불. 산나문이었는데 800 스퀘어핏이 2,500불이에요. 저는 그게 비싼지도 몰랐어요. 아파트 처음 살아보고 한국에서 처음 살아보고 그냥 그 돈 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비싼지 안 비싼지 뭐 그런 거 가늠할 시기도 없이 저는 그 마크네 집에서 졸라 나오고 싶었기 때문에 그 쌍년을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가뜩이나 감옥같이 살고 있고 되게 조그만 방에서 사람같이 않게 살고 있는데 거기다 그 지랄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나가란 뜻이잖아. 그래서 저는 그걸 진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계약을 하고 와버렸어요. 그리고 일요일날 이삿짐을 싹 뺐어요. 그러니까 마크가 깜짝 놀란 거지. 제가 그렇게 뺄 줄 몰랐겠지. 그러니까 마크 입장에서 아 윤주가 기분이 나빴나 보다 생각한 거고 그 여자 년 입장에서는 아 내가 먹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 쌍년이. 근데 어쨌거나 이사를 도와주더라고. 난 진짜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는데 걔가 굳이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삿짐 다 내리고 하는 소리가 돈을 달라는 거야. 한 달도 안 있었거든요 그 집에. 돈을 달래요. 그러니까 제레미가 그래 줄게 하는데 내가 잠깐 안 되는 영어로 말했어. 너네가 돈 필요 없다며. 그리고 나는 너네 그 돈 안 받는 대가로 내가 거의 물도 안 쓰고 너네 주방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랬더니 그 남자가 미안한데 우리 피앙세가 돈을 달래. 그래서 나는 돈을 받아야겠어 이런 거야. 그래서 2,000불 뜯어갔어요. 그 씨놈들이 2,000불. 진짜 별것도 아닌 진짜 방을 빌린 것도 아니고 진짜 창고 같은 데에서 잤는데 2,000불. 그러니까 나랑 인연을 끊자 이거지. 그렇게 엿을 먹었어요. 그래서 2,000불을 줬어요. 내 돈으로. 내 돈으로. 제가 다시 말했죠. 제레미는 불알 두 쪽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금한 돈이 없어요. 미국 애들 만나보시면 알겠지만 저금한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제레미만 그런 줄 알았는데 회사 다니는 지금도 저금을 거의 안 해요. 미국 애들이. 미국 애들 중에 저금을 잘하는 애들은 아시아 계통이지 백인들은 저금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레미가 돈이 없으니까 그 돈 누가 내? 내가 냈죠? 졸라게 빠기 쳐가지고 으득으득으득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년놈들하고 영혼을 끊자 하고선 그냥 그리고 종료를 했어요. 근데 며칠 후에 제레미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 마크 쌍놈 새끼가 그 여자랑 결혼할 건데 제레미 보고 베스트맨을 해달래. 한국에는 이런 문화가 없지만 여자들은 브라이드메이드하고 남자들은 베스트맨 해가지고 왜 미국 영화 보면 알죠? 남자 쪽 증인 쭈루룩 여자 쪽 증인 쭈루룩 이렇게 있는 거. 제레미 보고 베스트맨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제가 아는 문화는요. 남자가 베스트맨을 하거나 여자가 브라이드메이드 해달라고 하면 여자 쪽 그러니까 신랑 쪽 신부 쪽에서 걔네들 초청하는 애들 옷을 제공을 해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저도 아무리 미국을 몰라도 귀동냥한 게 있잖아요. 저는 국제 커플 카페방이라고 그 카페 회원이기 때문에 귀동냥한 게 많았어요. 나 그런 줄 알았지. 그러고 있는데 걔네들이 어디를 가냐면 돌체앤가바나로 가는 거야. 그래서 좋은 턱시도를 얻어받겠구나 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아까 그 며칠 전에 2,000불 뜯긴 거 이렇게 만에 하나보다 마크가 나쁜 새끼는 아니구나 이 생각을 하고 쫄래쫄래 갔죠. 근데 존나 웃긴 게 베스트맨을 옷을 좀 검은색 이런 걸 입혀야 되는데 연보라색 옷을 사는 거야. 그 광택나는 연보라색 옷. 나 진짜 쌍팔년도 시대 때 옛날에 무슨 바깥에서 여기 여자가 이 하고 노래하면 뒤에서 띵띵띵띵 하는 그런 기타 치는 아저씨들 옷 같은 그 연보라색 옷을 입고 그걸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돌체인가바나 명품 빠기 쳤지만 내 돈 나가냐 네 돈 나가지 이러고선 알았어 하고서 지네들 하라는 대로 해 하고선 그걸 주문을 했어요. 치수를 재고 나가는 길인데 제레미랑 저밖에 없었어요. 마크는 그냥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여기서 옷을 주문을 해 라고 정보를 준 거야.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간 거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아저씨가 손님 돈을 내고 가셔야지 이러는 거야. 에? 그랬더니 우리 돈을 안 냈다는 거야. 마크가. 네? 우리가 돈을 내래 발. 아까 말했죠. 제레미 두 쪽밖에 없다고. 돈 없죠? 누가 내요? 내가 내지. 1,800불 냈어요. 진짜 욕이
계속 욕이 랩처럼 나오는 거야. 비엘 랩소리처럼 씨발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 제레미 멍청하게 그냥 언니 어떡하지, 나 돈 없는데, 나 베스트맨 해야 되는데, 우리 옷 맞췄는데 어떡하지 해서 내가 그냥 줬어요. 빡이 졸라게 들어요. 제레미 보고 따지라고 했는데 제레미 따지지도 못했어요. 제레미 말이 베스트맨 돈, 그 양복 돈을 신랑이 내주는 케이스도 있지만 안 내주는 케이스도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확인을 했었어야지. 그리고 확인을 하고 베스트맨을 한다고 하든가. 네가 돈이 있냐? 그 누구 돈이야? 이러면서 대판 지랄을 했어. 제레미 막 찔찔찔 짜고. 제레미 엄청 잘 알아요. 우니까 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제가 뭐라고 못했어요. 또 한 가지 크나큰 엿을 먹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마크랑 그 여자가 결혼을 할 때 저희한테 카드를 보냈어요. 카드 초청장을 보면 미국은 그 드레스 코드가 적혀있는 초청장이 있어요. 드레스 코드를 적어놨어요. 이런 식의 드레스를 입고 오라고. 근데 그 드레스는 저는 그런 옷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옷을 정말 많이 찾으러 다녔어요. 근데 제가 사이즈가 사사보다 좀 작은 사사였고 키는 작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 옷을 입으면은 엄마 옷 훔쳐 입은 사람처럼 그런 거예요. 허리는 꽉 끼는데 가슴 헐렁하고 기장은 길고. 그래서 그냥 제가 밤낮으로 만들어가지고 옷을 만들었어요. 지금 사진에 나오는 저 옷이 제가 만든 옷이에요. 그걸 입고 갔어요. 근데 다들 날 쳐다보는 거야. 보니까 다들 그냥 편안하게 입고 온 거야. 드레스 코드가 바뀐 거야. 남만 드레스 입고 온 거야.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보더라고. 걔네 부모도 그렇고 초청객도 이렇게 보더라고. 그리고 미국은 결혼하면요 댄스 타임이 있어요. 댄스를 하는데 다들 가볍게 입고 댄스를 하는데 나 혼자 드레스야. 쪽팔려 죽을 것 같고 눈물이 막 우르르 하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제레미한테. 그때 제레미가 자기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걔네가 그렇게 카드를 보낸 건 맞는데 나중에 그 드레스 코드 바뀌었다고 일일이 전화를 줬대. 근데 제레미한테 안 준 거야. 그래서 내가 엿을 제대로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파티 도중에 또 열받는 이유는 뭐냐면 제레미가 너무 우유부단하게 행동을 한 거야. 자기가 좀 화를 내주고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했냐 그러면 되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그래가지고 내가 혼자 빡이 쳐가지고. 남자들은 다 코드가 똑같지만 여자 같은 경우는 드레스 코드 바뀌고 그러면은 좀 얘기해줘야지. 그거 얼마나 쪽팔리는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나 혼자 내 차 운전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옷을 다시 갈아입고 다시 와가지고 거기 앉아있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나가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했던 거야. 제레미 막 울고 윤주야 가지마 이지라라고.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오니까 윤주가 옷 갈아입으려고 갔다 왔구나 이랬어요. 그렇게 제가 엿을 한번 먹었어요. 그렇게 엿을 제대로 먹었어요. 그 두 커플한테 완전 엿을 제대로 먹어가지고. 그게 저의 캘리포니아 이민생활 처음 시작때 쌍스러운 경험을 했던 게 그거예요. 그때 이후로 저는 깨달았죠. 저는요 사실 제가 중학교 때 일본어 배웠을 때 일본어 선생님이 일본인들은 마음이 두 개다. 겉으로는 되게 친절해도 속엔 딴 마음을 품고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해서 그런 얘기나 들었지. 미국 애들이 이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겉과 속이 다른 애가 있었어요. 그것도 제레미 친구로. 어떻게 그렇게 둘이 친구인지 몰라. 그렇게 이용을 당하는데. 그래서 저는 마크랑 그 부인이라면 이를 빠득빠득 깨물어요. 그리고 아까 그 고양이 찾다고 그랬죠. 걔네들 결혼하고 한 달도 안 돼서 그 고양이가 죽었어요. 근데 마크는 그러는 거야. 자기네 고양이가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 근데 나는 알거든요. 그년이 졸라게 팼겠지. 배를 깠는데 살겠어요? 솔직히 고양이 키우는 분들은 알겠지만 깐난쟁이 고양이는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큰 청소년 고양이 죽기 힘들거든요. 뭐 쥐약을 먹었거나 아니면 자동차에 치이지 않는 이상 죽기 쉽지가 않아요. 특히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잘 먹는 고양이가, 그것도 집안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죽었을까요? 그래서 아무튼 그년이 죽였다고 나는 완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걔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그년이 언제 저한테 태도가 바뀌었냐면, 그전에는 저를 완전 깔아보는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년이 언제부터 저한테 태도가 바뀌었냐면요, 제가 이 회사 취업하고 나서부터. 그리고 그년이 지금 무슨 일을 하냐면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나라의 그 뭐라고 하죠? 나라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서기예요. 돈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별로 못 받아요. 근데 그년이 제레미한테 물어본 거예요. 윤주 돈 얼마 받냐고. 얼마 받는다고 했대요. 그 다음부터는 자세가 바뀌었어요. 어머 이러면서
그리고 저랑 제 아들 보내는 유치원에 걔 아들도 보내거든요. 자주 마주치는데 어찌 그렇게 사람이 변할까요? 사람이 싹 바뀌어가지고 너무 친절해요. 제가 그렇게 싹 바뀐 여자를 알죠. 우리 회사에도 그런 여자가 있잖아요. 조한테 까이고 나서 잘하는. 미국에 그런 여자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주변에서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 사람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우리 시엄마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아주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런 이중인격자들 너무 많아가지고 미국 애들 무서워요 요즘에. 아무튼 오늘의 썰은 이만 끝내고요. 이 다음 편은 시어머니 편도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안녕.